오늘은 5페이지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꽃 반응 실험까지 우리가 다 해서 1-1단원의 마지막 스펙트럼만 남겨두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스펙트럼이란 빛을 프리즘 같은 분광기에다가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색의 띠를 나타낸 것을 관찰하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펙트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일단 연속 스펙트럼부터 한번 볼게요. 햇빛이나 백열등 같이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이렇게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라색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 모든 파장의 빛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쌤이 저번에도 말했는데 빛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맞아요. 전자기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예요. 이 전자기파를 보면 이렇게 자료에도 있네. 여기 빛을 파장의 범위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초단파. 이건 뭐냐면 마이크로파를 말하는 거고, 마이크로파는 여러분 다 아는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겁니다.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애고, 그리고 전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장이라는 게 있죠. 파장 맞죠? 파장이 여기 여기로 갈수록 파장이 어때? 파장이 길어지죠. 길다, 길. 그리고 이게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근데 파장이 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우리가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뭐야?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우리가 사용하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센 빛이기 때문에 차단을 해줘야 돼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근데 그에 반해 적외선 같은 애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때 쓰잖아. 뭐에 쓰노?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에 쓰죠. 맞죠? 우리 사람이 어두울 때는 빛이 없을 때는 가시광선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빛이, 그치?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어두울 때는 볼 수가 없어. 근데 대신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물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죠. 적외선 같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소독에서도 쓰고 적외선 소독기 이런 거도. 근데 자외선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됐지요? 이렇게 빛의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 근데 굉장히 좁은 범위죠. 다른 빛에 비해서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것이 이제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난다. 모든 파장의 빛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빛만 그런 게 아니라 금속 원소도 이 불꽃 색깔을 관찰하면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 나타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요. 선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밝은색 선이 나타나게 돼요. 선이. 그러면 잠깐 볼게. 선 스펙트럼의 관찰 방법. 이거는 시료를 묻힌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이게 뭐야?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치. 불꽃 반응 실험 과정이죠. 그러니까 불꽃 반응 실험을 해서 나타나는 이 불꽃 색깔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은 이어지는 거죠. 불꽃 반응 색깔을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의 특징.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인데 잘못 났네. 선 스펙트럼의 특징 한번 볼게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답이 있노. 선의 색깔, 그리고 선의 위치, 그리고 선의 개수, 마지막으로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금속 원소가 섞여 있을 때도 이 각각의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납니다. 근데 대신에 나타날 때 합쳐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고 비교해서 이 원소 있구나, 이 원소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은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특징이죠.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
어떤 게 있을까? 둘 다 빨간색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이랑 리튬은 둘 다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스트론튬과 리튬 이 둘 다 빨간색인 애들의 이제 애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는 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르잖아.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을 여기 볼까? 그러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일단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고 나트륨은 무슨 색이고? 그죠? 노란색.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죠. 주황색. 여기 보면 나트륨이 노란색이라서 스펙트럼도 노란색 띠만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소의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의 결과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이 색깔들을 전부 다 합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원소의 불꽃 반응 색깔이 됩니다. 나트륨은 노란색 한 개밖에 없죠. 당연히 불꽃 반응색도 노란색일 거고 칼슘은 무슨 색이었노? 그치 주황색이었지. 이 얘네들 선을 다 합치면 얘네들 이 색깔 다 합치면 주황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조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 응? 맞아, 저 파란보 다 합쳤는데 어떻게 주황색이 되지? 싶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주황색처럼 보여요. 이 선들이 모두 우리 눈에 합쳐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선 스펙트럼의 분석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대신에 여기 하나 적어놓자. 자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안에 포함된 물질 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인데 선 스펙트럼 특징의 두 번째에 살짝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스펙트럼의 특징이다. 스펙트럼의 특징이다. 하나 옆에 적어두세요. 오늘 스펙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